지방선거 소식으로 곧바로 넘어갑니다.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 나선 이 민주당 김용남 후보가요. 초선 의원이던 11년 전에 보좌진을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둣발로 정강이를 차였던 이 보좌관이 11년 만에 심경을 털어놓은 이유, 바로 김 후보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지목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폭행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부터는 의문이 듭니다만, 네. 사실은 제가 일을 하면서 제 스피드에 맞춰서 오기를 원했고, 그래서 어떤 보좌진은 그게 좀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폭행으로 이해될 수 있는 행위를 하셨던 겁니까, 당시? 그래서 잠깐 화를 낸 건 틀림없는 사실 같아요. 그때 워낙 제가 팔달경찰서 유치와 관련해서 네. 전력을 다해서 노력을 할 수 있을 때고, 당시 여당에 정말 누가 봐도 실세다 이런 분들이 참석하시는 행사기 때문에, 그래서 순간적으로 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화를 냈던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거를 뭐 폭행을 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뭐 알겠습니다. 다소간의 사실관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대로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오늘도요. 잠깐 화를 내긴 했지만 폭행이라고 표현할 수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2015년 3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피해자의 기억을 되짚어 가보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당시 김용남 초선 의원의 지역구 행사 당일이었대요. 이때 김 의원이 나의 대정부 질문 활약상이 담긴 동영상 이거 지금 식전에 틀어야 되는데 가져왔느냐라고 물었대요. A 비서관이 그거 의원실 메일에 백업에 있는데 이렇게 좀 해명을 하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구두 끝으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씩씩거리면서 돌아갔다라는 게 A 비서관의 기억입니다. 이 피해자는 찰과상을 입었고 출혈이 나서 약을 갖고 약사에게 항생제 복용을 권유받았다는 사실까지 오늘 한 매체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억을 되살렸냐? 이 정강이를 맞고 미끌린 탓에 피부가 쫙 벗겨져 있었대요. 그리고 그 피가 올라와서 덕지덕지 엉겨붙어 있었다. 하도 수치스럽고 황당해서 어느 정도로 세게 맞았는지를 몰랐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자, 구자령 변호사님, 이런 지금 상황들, 구두 끝으로 정강이를 걷어찼다. 이거 폭행입니까? 아닙니까? 명백한 폭행입니다. 그리고 폭행의 개념을 말씀드리면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상대방에게 몸이 닿지 않아도 폭행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때리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피해서 스치지도 않고 그냥 허공을 갈랐다. 그 해도 그건 폭행이 되거든요. 근데 저 정도로 해서 정강이가 걷어차여서 살이 벗겨지고 피가 났다고 하면 네. 폭행은 당연하고 상해인지 아닌지 추가적으로 더 큰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는 게 법적으로 맞는 평가고, 이건 폭행죄는 무조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폭행으로 표현하는 건 과한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갑자기 또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사과를 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게, 이거 그대로 뒀다가는 그래서 신체 접촉이 있었어요?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한 질문을 받았을 때 아닙니다라는 취지로 얘기하면 이거 허위사실 공표로 배치가 날아갈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자기가 버틸 수가 없다. 오전에 라디오 방송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법률가 출신이라서 굉장히 교묘하게 아슬아슬하게 선을 탔는데 폭행으로 표현한 건 과한 것 같습니다라는 거는 평가적 판단만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 그래서 앞으로 부인하면서 이걸 끌고 가면 사안도 확대되고 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의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싸움이 되니까 지금이라도 인정하는 게 낫겠구나, 이런 전략적 이제 판단을 했던 걸로 보이는데, 예. 이런 추이에서도 정말 피해자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의 마음이나 이런 거는 작용하지 않았고 굉장히 정치공학적으로 판단을 해서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피해자의 목소리 좀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신 대로 김용남 후보는 때린 적 없다, 폭행이 아니다라고 언론에 이야기했더라. 이게요, 오늘 라디오 얘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쭉 그래왔다는 취지예요. 왜 진실 게임까지 가야 하는지 상당히 고통스러웠다.
그리고 나는 사과를 못 받았다. 의원실 그만둘 때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다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차 교수님. 네. 피해자가 지금 11년 만에 입을 열었어요. 고통이 심했었다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러니까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로 아마 자기 평생의 인생에 갖고 가야 될 상처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피해자가 지금 막 인터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거 의원실을 떠나고 난 뒤 바로 그 다음인가요? 본인이 직접 책을 썼다고 그래요. 이 상황에 대해서 자신의 이 모멸감과 수치심을 떨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자기 고백을 아마 책으로 남겼겠죠.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지금 김용남 후보에 대한 실명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 검사 출신 초선 그리고 또 하나는 A원이라는 식으로 익명으로 지금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내세워서 일종의 사실을 그러니까 확대에 과장하기보다는 나름대로는 객관적으로 서술했다고 볼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 때문에 사실 김용남 후보 입장에서도 상당히 오래전 이 사건입니다만 본인도 이 파장이 만만치 않다고 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피해자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정황이나 이 상황 자체가 상당히 억울할 수 있고 그것이 또 지나쳤다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거에 미칠 파장이 아주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 만약에 선거 국민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과연 김영남 후보가 이걸 인정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금 사안이 자신의 선거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전체적인 지방선거에도 상당히 이렇게 민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것도 나름대로 감안을 해서 아마 당과의 물밑 교섭 내지는 뭐 스스로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예. 아마 이 전체의 선거 판도까지 다 고려해서 아마 일종의 사과 형태를 취하는데 아마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 자체가 너무 정치공학적이고 가식적이라고 판단하는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보시죠. 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의 주장대로 지난 11년 동안 김용남 후보는 인터뷰든 사석이든 여러 자리에서 폭행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해왔다는 겁니다. 심지어 오늘 아침까지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논란이 되니까 오후에 11년 만에 사과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진심으로 머리를 숙여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답니다. 반드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중압감에 짓눌려서 밤낮 없이 헌신하던 우리 동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 김민정 의원님, 네. 김용남 의원이 11년 전에 의정활동할 때 새누리당 의원으로 같이 의정활동하셨더라고요. 네.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리고 11년 만에 선거 국면에서의 사과가 나온 겁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국회의원들의 보좌진 갑질 뉴스가 잇따르고 있으면서 이런 게 이제 폭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본인에게 직접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용남 의원은 사실 이번에 처음으로 알려진 게 아니라 그동안에도 언론에 이 뉴스가 났던 적이 있는데 네. 나는 때린 적이 없다. 나한테 맞았다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 봐라. 그리고 보좌진들이 꽤 많이 그만둔 의원실이더라고요. 통계를 봤더니. 그랬는데 다 자기들 다른 데 가려고 그만둔 거지 본인이 이 폭행을 해서 그만둔 게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쌓여왔던 건데 중간에도 본인 말에 따르면 보좌진들하고 연락을 하고 지내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만 네. 전작 그만두거나 또는 이렇게 폭행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에게는 끝까지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남아갔던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선우 의원이 국회의원 출신 중에서 장관 그 인사청문회를 처음 낙마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사실 보좌진 갑질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춘석 의원이 이제 보좌진의 차명 계좌를 통한 주식 거래 이런 거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김용남 의원이 이렇게 보좌진 갑질 부분 심지어는 폭행 부분에 대해서 보좌진이 증언을 하니까 좀 전에 6시간쯤 전에 전재수 의원 보좌관도 연이어서 사실은 나도 이렇게 갑질을 당했다라고 이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번 일을 계기로 앞서 강선 의원 일이 터졌을 때도 제대로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게 또 폭로되고 이러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제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당 당이 어떻게 처분하는지를 보고 국회에서 일하는 보좌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동지로 생각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걸로 보는지, 그러지 않으면 추가 폭로가 또 잇따를, 꼭 김용남 의원뿐만 아니라 예. 추가 폭로가 잇따를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